안녕하십니까. JPT 실전 문제죠. 1800 콕콕 급수풀이 해설 강의를 할 송교원입니다. 지난 3번 정도요. 우리가 파트 5, 파트 6, 파트 7을 공부를 해왔는데 각각의 파트에도 자신감이 생겼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은요. 파트 8 독해 파트입니다. 자, 여러분 독해가 어떨까요? 자, 독해하면은 시간이 문제죠. 여러분들이 그 리딩 파트 독해에서는 파트 5, 6, 7이 있고 그 다음에 8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독해라고 말하는 장문 독해. 장문 독해는 굉장히 시간이 모자란 걸 느끼겠습니다. 자, 왜 그렇죠? 앞에서 쭉 해오다가 2.5, 6, 7을 해오는 순간에 벌써 이미 시간을 다 써버린 거죠. 자, 여기서 잠깐 우리 시간 계산해 볼 텐데요. 처음에 우리가 독해에서 주어진 시간은 50분이라는 걸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 50분 안에 총 100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100문제죠.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은 장문까지 갈 수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결코 장문까지 끝까지 못 가보고 도중에 시간 땡 해가지고 금화 죽기 끝, 점수 죽기 끝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 바로 JPT입니다. 자, 볼까요? 총 파트 8에 대해서 지문이 우리가 보통 8개 정도, 7개에서 9개, 또 9개까지 나올 수 있는데요. 8개에서 9개라고 한다는 그 계산을 보면은 이 장문에 있어서 딸린 문제가 3문제 정도. 그렇죠. 그래서 총 30문제가 나와야 하는데 하나의 지문당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얼마로 놓고 보겠냐 이거죠. 그것을 한 번쯤 정확히 계산하지 않고서는 파트 8에 대한 접근은 무척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볼까요? 하나의 지문당 얼마나 하시겠습니까? 3분? 너무 짧아요? 4분? 그것도 짧아요? 5분?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보세요. 하나의 지문당 3분을 잡았다 치더라도 8개 하면 총 몇 개가 됩니까? 지문당 24분이죠. 24분. 24분이라는 숫자가 어느 숫자인지 아십니까? 3분 만에 읽고 답을 3문제 고르고 지문 읽고 찍은 다음에 줄기차게 넘어가 24분을 걸렸다고 하면은 총 50분 중에서, 그렇죠? 100문제당 50분 중에서 반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반. 그럼 나머지 몇 분 남았죠? 남은 것은 불과 이것 외에 남은 시간은 25분, 6분 정도 남았다 이거죠. 한 번도 쉬지 않고 지치게 안 하고 딴 생각 안 하고 쭉 풀어왔을 때 남은 시간 26분입니다. 자, 문제는요. 30문항을 쓰는 데 있어서 25분 걸렸다면 나머지는 70문항을 26분에 풀어내야 된다라는 계산이에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바꿔서 말하면 앞에 전반부 70문제를 가지고, 그렇죠, 30분이 걸린다, 40분이 걸린다 했을 경우에 독해 배당단 시간은 거의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니까 어려울 수밖에 요. 앞에서 풀다 왔는데 10분 남았다고 하는데 나는 벌써 30문제 못 풀고 있어.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자, 여러분, 저랑 오늘 독해를 할 텐데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죠. 독해는 빨리 하고 확실히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초보 레벨 지금 500, 400을 준비하는 분은요. 끝까지 못 가는 게 당연하다. 그럼 독해 한 2-3개는 내가 못하는 분야, 내가 손이 안 닿는 분야라 인식을 해가지고 접근해야지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왜냐하면은 이 JPT는 모든 레벨의 사람이 다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나랑 상관없는 분들이 있을 거라 이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들이 독해에 대한 대비 됐습니까? 8개 또는 9개, 보통 평균 8개의 지문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라는 것을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3분 정도에 해결하자 라는 것이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아무리 실력이 있다 치더라도 JPT의 시간이 모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원리죠. 하나에 3분씩 풀고 70문제를 20분 만에 풀어버리고 다 해도 답 쓸 시간이 모자란 것이 JPT입니다. 선생님, 겁 그만 주고 바로 한번 해석하자고 하는 여러분의 시야가 보이는데 들어가야죠. 자, 들어갑시다. 적이 있으니 우린 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공략을 해서 하나하나 접근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한 문제당 3분 정도에 풀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항상 계산하시면서 오늘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페이지 278페이지부터가 파트 8인데요. 첫 번째 파트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오늘 같이 해설할 것은 두 번째
74번부터 76번 세 문제죠. 이 세 문제를 하는 27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독해하는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을 여러분과 한번 저랑 같이 해볼 텐데, 한번 보세요. 지문이 꽤 길죠? 이것을 전부 이해하고 답을 세 문제 쓰는데 제가 3분이라고 했습니다. 막막하신 분도 있고요. 야, 빨리빨리 해야지 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죠. 자, 어떻게 할 수 있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먼저 우리들이 그 JPT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 말을 하는, 지문을 먼저 할 것인가 아니면은 밑에 있는 문제를 먼저 볼 것인가, 항상 망설이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 중에서 전부 다 보기 너무 힘들다, 그렇다 그래서 위에 해설을 지문을 다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된다, 지문 보고 문제 보고 왔다 갔다 가다가 시간이 다 걸린다, 그렇다 문제를 세 문제 꼼꼼히 보기엔 시간이 모자란다 라는 걸로 우리가 대안이 뭐였죠? 하나의 지문만, 하나의 문제만 체크하자라는 것을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죠. 자, 똑같은 개념으로요. 76번을 먼저 봅니다. 문제를 먼저 보죠. 76번. 이것을 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76번을 먼저 보라는 것은 이야기의 줄거리를 파악하라는 이야기예요. 줄거리. 시간이 좀 길어지지만은요, 아주 중요한 거니까 한번 체크 한번 해봅시다. 신데렐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어때요? 신데렐라가 파티에서 돌아올 때 유리구두를 벗어지고 그것을 떨어뜨리고 나가다 집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모르는 저쪽에 어느 뭐 몰티브라는 나라의 글자로 우리가 나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그 글자 배웠다. 독해를 가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해가 안 돼. 전부 다 문법을 모르겠어. 단어는 몇 개를 알아. 이 상태에서 신데렐라가 넘어졌어. 내가 보니까 죽은 것 같아. 독해를 못하니까. 그러고 나니까 어때? 그 다음 얘기는 어떻게 되죠? 천당 가서 신데렐라가 천당에 나와서 고스트가 돼가지고 왕자님 뒤에 나타나서 짜자자잔 해가지고 우리 언니들 다 잡아버릴 거야, 이런 얘기로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독해잖아요. 아는 사람이야 쉽지, 다 이해가 되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러한 함정이 여기저기 놓여있는 게 독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몰디브에 나오는 그러한 독해라도 알 수 있는 거, 이야기를 하니까 딱 보고 내가 독해는 안 됐어도 에이 설마 죽었을까, 죽을 뻔했다겠지 하고 넘어가지 않아요? 호박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왕자님 만난다. 아, 구두 언니들이 신는데 맞은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근데 내용으로 하니까 헤, 언니 발이 컸겠지 라고 추측의 표현 썼겠지라는 것을 탁 체크만 할 수 있으면 우리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마지막 76번 문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76번은 전체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76번 본문의 내용과 아떼이르 모노, 그죠? 헌본의 나이었다 아떼이르 모노에다가 0.5초 만에 아떼이르 줄을 딱 치세요.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맞는 건 틀린 건지 맞지 않냐 그거에 따라 크게 차이 나니까 한번 친 다음에 들어가 봅니다. 어느 것입니까? 그렇다면은 줄거리 파악해 볼까요? A번 보세요. 금년도 한신 타이거즈가 우승하면, 그렇죠? 유쇼스를 해봐. 구단 사상 처음, 그죠? 교단 시조 하츠노 유쇼토 나루잖아요. 한자만 보더라도 야구 얘기네. 그렇죠? 구단이 나오잖아요. 구단이네. 그리고 우승이네.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신데렐라가 신발이 어떻게든 상관없이 우린 뒷내용을 알 수 있듯이 이러한 해설이 나왔다는 것을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야구 이야기다 하면은 가다가 축구를 안 가잖아요. 그렇죠? 한두 개 모르더라도. 이것이 바로 독해의 테크닉이죠.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몰라요.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지문을 통해서 문제를 가서 전체 내용 파악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계속해서 B번호 보죠. 빨리 봐야겠죠. 음식비 인서크 힛. 한 사람당, 그렇죠? 1인 어때요? 연간 15,000엔. 한국말로 해석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음식비 얘기가 나오겠구나. 아하. 키워드에 음식비 얘기가 나오나 보다. 15,000엔. 연간 15,000엔. 우와, 이거 얼마야? 15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이렇게 감상하시면서 체크를 해놓고, 그 다음 보세요. 로 한다면은 경제효과는 4천억 엔. 장난이 아니네 라는 싶죠? 빨리 메모해도 괜찮아요. 한국말로. 4천억 엔. 한 사람당, 1인당. 이러한 것을 체크를 하면서 이 이야기의 흐름이 야구와 관계해서 쓰는 돈, 사람들의 경제효과까지 나가겠다는 거 잡히지 않습니까? 이렇다면은 동네 야구로 우리는 해석을 몰고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또 봅시다. 힌트예요. 마지막 문제에서 힌트를 최대한 잡아라. 이것이 독해 지름길이죠. 자, C번 봅니다. C번을 보니까 어때요? 한신 타이거스가 그렇지, 일본의 유명한 그 오사카 쪽에 연고지를 둔 팀이죠. 리그 유쇼 시타바이, 리그 우승을 한 경우에
한신. 한신이네. 그죠? 아빠 첫 번째 A번도 나왔죠? 그 다음에 우승 얘기하네. 그 다음에 기대되는 경제효과. 또 경제효과 또 나와. 이제 알겠다. 이것은 야구에서 긴박한 중계 얘기가 아니라, 라이벌 얘기가 아니라, 야구를 통한 경제 이야기가 나오는구나라고 하는 것. 이게 뭐죠? 신데렐라가 죽지 않고 왕비가 되는 이야기겠구나. 왕비 맞아요? 황태자비? 어쨌든 간에 그러한 이야기구나 를 추측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B번을 보세요. 한신 타이거즈가 일본 시리즈の相手チームは 다이에다. 타이거즈の다이에가 나오나 보네. 다이에 팀 이름이네. 여기까지만 우리가 알고 있더라도 중간에 우리가 독해 시간에 다이에가 다이아몬드로 탈바꿈하는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해가 됐습니까? 훈련입니다. 지금 저랑 여기는 송 선생이랑 여러분이 빨리 봐왔지만은요. 이것을 얼마나 투자하시겠습니까? 20초 내지 30초 안에 마지막 문제를 분석해라. 그것도 밑줄 친 곳에 뭐가 들어가냐 그런 거 하지 말고 전체 능에 맞냐 안 맞냐에 따라서 그런 힌트 여기서 키워드를 뽑아라. 구단, 우승, 음식비, 한신, 경제효과. 음식이 뭐 4천억 엔. 먹는데 4천억 엔?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야? 거기까지 가지 말고 많다 정도만. 굉장히 많구나 라는 것을 계산을 한 다음에 본문에 들어가 보세요. 자, 이런 본문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 압박, 이 많은 한자의 압박, 가타카나의 압박, 내용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기껏 지들이 가봤자 야구 얘기일 것이고 지들이 흘러가봤자 뭐예요? 돈 얘기일 것이고 흘러가봤자 뭐예요? 한 사람 앞에 얼마? 4천억 엔? 그거 되냐 안 되냐 맞나 틀리냐 더 넘을 수도 있고 그런 얘기일 것이고 상대팀이 누구였죠? 다이에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힌트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을 본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자, 이해가 됐죠? 들어가 볼까요? 자, 처음부터 봅니다. 이제는 3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1번을 할 시간이 없죠. 보자, 해석해보죠. 금년도요. 한진 타이거즈가 18년 만에 리그 우승을 하면은 전국에 퍼지는 전국군이 히로가를 계제고가와 연센 나오죠. 4천 뒤에 보니까 어때요? 샤크니즈연 옥구엔 나왔습니다. 와, 전국에 퍼지는 경제효과 얼마요? 4천억 엔이라는 시산을 아까 대충 나온 거 있어요? 경제효과 4천억 엔 이 나왔죠? 한 사람당. 맞죠? 음식비 15,000원 하면 4천억 엔이다. 이거 비슷한 게 나와 있네.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UFJ 종합연구소 소고研究所가 쯔이다치 첫날 마토메타 1일날 정리했다. 전국적인 효과를요 하지키다시다 노와 주판 튕겨본 거죠. 주산을 튕겨봤더니 본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프로야구의 효과 야구의 효과 또 시대와 시조最大級사상 최고급이 된다 이거죠. 경제효과가 4천억 엔 이런 거 머릿속에 기억하시고요. 여태까지 민간의 연구기관 등이 정리한 모은 마트메타 정리하다 뭐하죠? 시상과 계산은요 시험적으로 계산해 본 것은 킨키켄 이거 오사카 지방을 통한 그 일본의 지리죠. 우리나라 영남 호남 하듯이 저쪽 중부 밑에 내려온 오사카 교토 이쪽 지역을 말하네요. 근데 1000억 엔 1000억 엔을 넘는 그렇죠? 그것을 넘어가는 테토도 사례때 있다. 라는 말이 똑같은 얘기죠. 앞에서 보면서 별로 볼 거 없죠? 아까 4천억 엔이다. 우리가 벌써 계산했던 야구 이야기다. 우승하면 넘어간다. 4천억 엔이다. 이 안에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중간에 몇 글자 모르더라도 여기까지 끌고 와야 됩니다. 다음 보시죠. 한시는요. B클래스가続いていた 昨年までの通常の需要とは別に 자, 어땠어요? 평소에 뭐 수혜를 다 필요 없어요. 작년까지. 올해, 今年新たに生まれる需要だけを積み上げた. 어떻습니까? 이것은 올해 다시 만들어진 그런 수요만을 가지고 쌓아 올린 거, 계산한 거라고 그죠? 직접 효과로서는요, 구장의 입장료 수입과 교통비의 증가분이 23억 엔. 머릿속에 잘 기억해놔야죠. 돈 얘기가 나오니까 23억 엔. 왜? 나중에 돈 얘기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요, 백화점, 상점 등에서 우승 세일, 유쇼 세일, 그렇죠. 우승 세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뭐 싸게 팔으라고, 싸게 막 사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62억 엔, 62억 엔이 나로. 계속해서 지금 어때요? 경제 효과만 나오고 있죠? 60. 그 다음에 또 뭐 오키노와 인식의 시츠. 자, 여기서 봅니다. 음식이 나왔을 때 눈이 번쩍 뜨야죠. 왜? 뒤에 문제에서 음식비가 나왔으니까. 유리구두가 나왔을 때 이제부터 신경 쓰면 되잖아요. 죽진 않아요. 그죠? 봅시다. 구단이 정리한 수치를 뭐뭐로 해서 여기서 문제가 나뉘죠. 이제는 죄송합니다. 들어가 봐야 돼요.
여기다 쓰면 될까요? 무엇으로 해서 수거죠. 오가 나와 있고 무엇을 해서 하면은 우리가 벌써 수거로 꼭 기억하는 건 모토니가 있죠. 모토니. 나이나니요 모토니. 무엇을 근거로 해서, 무엇을 토대로 해서, 무엇을 자료로 해서 모토니가 되는 거죠. 자, 문제 가볼까요? 어디 있습니까? 1번에 내려가 봤더니, 이진이 하이로 모토모 테키도나 코토바가 노래 됐을까? 보니까 키까기 계획이냐, 키지나 서로의 인연끈이냐, 그 다음에 이시지의 초석이냐? 아니죠. 답은 맨 마지막에 D번 모토가 나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분야에서 우리가 강조해온 것이 무엇이죠? 결코 문제를 74번 같은 걸 미리 읽어볼 필요가 없다 이거죠. 쭉 읽어보면서 밑줄 친구에 들어갈 것을 아는 사람은 알고 수거 모르는 사람 모르지 뭐. 이거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사람 포기해야지. 찍어야지. 시간 망설이지 말고 3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컨트롤 뭐합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런 건 두 번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실력을 쌓아야죠. 하지만 모토가 근본이다 근원이다 이런 정도 있으니까 찍더라도 방향을 잘 잡아 찍으면은 운 좋으면 맞을 수 있고 안 하면 틀리는 거죠. 공부해야죠. 그렇죠? 공부해오세요. 모르는 사람은. 넘어갑시다. 75번. 가기 전에 계속해서 이제 해석해야죠. 전국의 한심판이 중간입니다. 몇째 줄인가요? 8, 9째 줄인가요? 한심판이 1,500만 명이라고 상정해서 여기서 막 숫자 읽는 거 따지지 마세요. 시간 없어. 들어가서 이센고야쿠만닝 또 소때 상정을 해보고 그 다음에 승리의 요이시레로 막 취해버리는 거죠. 진짜 술 취한 게 아니라 승리에 취해가지고 기분 좋은 거, 그 요이시레로라 그러죠. 승리에 취해서 한 사람당 연간 있지만 N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포인트. 아까 우리가 마지막 문제 읽어본 거 기억나십니까? 여기 있죠. 여기 숨어 있었네. 있지만 고생 15,000엔을 쓰면은 결과로 4천억 엔이라는 말이 나왔었잖아요. 자, 여기서 보세요. 한 사람이 얼마 쓰면은 있지망입니다. 함정 넘어가지 마세요. 순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힘이 왜 생겼습니까? 문제를 읽어봤기 때문에 여기서 유리구두 넘어졌어. 죽나 안 죽나 파악할 수 있는 시간 생겼죠. 보니까 어떻습니까? 만엔을 쓰면은 1,500 이센 고약 옥구엔이죠. 1,500엔입니다. 4천억엔이 아니라 얼마요? 만엔을 쓰면은 1,500엔. 억엔. 500. 1,500엔이 아니죠. 억엔이 된다는 거. 이런 계산이 나오고 있죠. 네, 라는 시산이 되었다. 계속 읽어봐야죠. 이 외에 구단이 로고일이노, 그렇죠? 구단의 마크가 들어간 상품의 판매 매상에 더해서 등을 더해서 직접 효과는 어때요? 1848 이센 합백 연자치 오쿠엔 또 가지 있다. 그걸로 주사 한번 튕겨봤다 이거죠. 자, 이거 외에까지 포함한 겁니다. 여기에다가 모케타 카이샤노 샤인 돈 번 사원들이 막 돈이 많아지니까 펑펑 쓸 거 아닙니까? 그것을 소비에 돌리고 응원 굿즈랑 상품이죠. 그 다음에 원재료 등을 증산해 또 해야 될 거 아니야. 더 늘려서 만들고 하는 생산 유발 효과를 더하면은 경제 효과는 얼마를 됩니까? 연센 옥구엔을 돌파합니다. 연센 옥구엔을 돌파. 자, 경제가 어때? 4천억 엔을. 그래서 이 4천억 엔 뭡니까? 전부 다 플러스한 거. 플러스 알파 한 숫자를 지금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나옵니다. 아직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음식비를 어때요? 이제는 한 사람당 연간 15,000엔이죠. 있지만 고생엔 또 수레바. 어때요? 음식비를 이제는 여기서 만엔에서 이 만엔에 쓰는 1,500엔이 나왔는데 이것을 15,000엔에서 몇 프로? 50%를 증가시키면은 록센 오크엔이 다스릅니다. 6천억엔이 됩니다. 음식비가 6천억엔이 아니죠. 이것을 늘렸을 때 음식비가 플러스 알파된 50% 늘어난 걸 포함해서 총 경제효과가 6천억엔이 된다 이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연구기관은요. 일본 시리즈의 상대가 다이에 나라. 다이에라면은 열광적인 팬이 많아가지고 장거리의 이동을 포함한 그런 경제효과가 최대한 된다. 다이에까지 또 가는데 또한 그것이 효과가 늘어나고 교통비도 늘어난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마칩니다. 여기까지 읽어 내려가는데 총 몇 분이요? 여러분들한테 2분 정도의 시간을 드립니다. 그렇죠? 2분 정도. 저랑 같이 쭉 하면 되지만 머릿속에는 그렇게 빨리 우리가 계산할 거 하나도 없죠? 이게 쓸데없는 얘기할 것도 없죠? 쭉 나오면 2분에 끝낸다고. 보면은 문제 들어갈 수 있죠? 74번 끝났고 75번. 한신 타이거즈가 리그優勝した 도끼 기타에서를 계좌국가 대화 나이 동그라미 쳐야죠. 대화 나이 몇 초 걸려? 0.5초 만에 동그라미 치세요. 눈에 빨리 보고. 왜? 문제 읽으면서 다시 돌아와서 망설이는 시간보다 한 번 쳐서 0.5초 안에 끝내는 줄 치는 게 더 빨라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볼까요? 구장 입장료 수입 교통비 증가되지요? 됩니다. 그렇죠? 백화점의 상점가에서 우승하면 펑펑 쏟아내잖아요. 그거 세일하는 거 되죠? 음식비 제일 많죠? 지출했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다이에 판노 상관없죠. 다이에가 상대라면 한신 팬들이 또 열광적으로 가가지고 교통비 쓰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답은 D번입니다. 이건 한신판이죠. 자, 그 다음에 76번 보십시다. 계속해서 우리가 해왔는데 답은 다 나왔어요. 볼까요? A번. 올해 한신 타이거즈 우승하면 구단 사장 첫 번째 우승이 된다. 아떼 이루모노인데 맞는 거잖아요. 첫 번째 우승입니까? 그런 말 하나 나왔죠. 18년 불이. 맨 위에 보면은 18년 만에 우승이라고 써 있습니다. 방심하면 안 되죠. 읽다가 막 다 잊어버려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쓰면 안 돼요. B번. 음식비를 한 사람당 어때요? 15,000엔이 하면은 경제효과는 4천억 엔. 짜자자잔. 경제효과 얼마? 6천억 엔. 어디 가서 안 지웠나? 아까 플러스에서 밑에서 몇 번째 줄입니까? 두 번, 세 번째 줄. 6천억 엔이 되는 거죠. 그렇죠? 경제효과는 음식비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 최대한 효과는 6억 엔이라고 써 있습니다.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난 4천억 엔으로 할 거야. 그거는 자유롭게 하시고요. 아니죠. 10번 보세요. 한신 타이거즈가 리그優勝した 바이 우승했을 경우 기대되는 경제효과는 한 사람당 연간 외식비,年間 外食費によって만엔으로 할 것인가 15,000엔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얼마 차이가 났죠? 엄청난 차이가 났죠. 아까 4천억 엔에서 얼마? 6천억 엔? 맞죠? 그런 큰 차이가 나는 것이 바뀌어온다. 이거 맞죠? 누가 뭐라 그래도 맞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답은 C번입니다. 자, 맨 끝에 1번 시리즈 상대팀은 다이에입니까? 아니죠. 맨 끝에 다이의 나라라고 했죠?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런 문장이 나왔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들은요, 문제를 푸는 방법과 하나하나 전부 다 찝어봤습니다. 실전에서는요, 이것을 몇 분에 끝내야 됩니까? 3분 정도에 끝내야 됩니다. 3분 정도. 나 뒤에 두 문제 안 하라고 생각하시는 분 조금 늘려가지고 5분 정도 하고 단어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먼저 문제의 마지막 문제쯤 나오는 전체 내용의 문제를 읽으면서 뭐를 하죠? 키워드를 찾아내라. 왜? 줄거리 파악하는데 중간에 한두 개의 실수가 있더라도 다시금 신데렐라를 살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해를 하고 싶다면 키워드를 찾아내서 전체 문맥을 파악을 해라. 그것이 빠르다. 3,000% 안 간다. 라는 것을 20초 안에 해결하라 그랬죠. 두 번째는 전체 문제를 보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수정을 해나가라. 왜? 키워드 중에서는 이게 뭐 바뀐다 안 바뀐다 맞는지 틀린지 OX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수정을 해나가자. 그리고 나서 결론이 났을 때는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가는 것은 그 즉시 해결하라. 모른다고 거기서 앉아가지고 막 농땡이 치면 안 돼요. 빨리빨리 넘어가야죠. 모르면은 공부 안 한 자기를 탓하라. 그리고 넘어가서 마지막 문제까지 가는 그러한 식으로 하는데 당부하고 싶은 건요. 쉽게 되지 않아요. 무척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JPT는 실력 있는 사람과 실력 없는 사람이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 이상의 실력이 나올 수 있고 그 이하의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JPT입니다. 자, 이해가 됐습니까? 오늘은요 오리엔테이션을 겸해서 하나 해봤는데 하나 더 해보죠. 하나 더 해봅시다. 자, 이러한 요령을 가지고요 여러분과 한번 단은 못하고 또 넘어가 봅시다. 어디를 가냐 하면은요 81번으로 가봅시다. 여러분 그 외의 것은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린 대로 집에서 연습을 해야 돼요. 반복 연습. 자기에 맞는 걸 해야 됩니다. 문제 읽는데 3분 정도 10분 걸리는 사람 이 방법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방법으로 처음엔 시간 걸리더라도 이 훈련을 자꾸 하면은 확실해지겠다는 분들은요 노력을 해서 하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럼? 자 81번부터 84번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죠? 문제. 감 잡혔습니까? 그렇죠. 밑줄 친 것 이런 건 보지 말자 그랬죠? 보지 말고 83번이나 84번을 보는데 한번 83번, 84번을요. 문제 파악하겠습니다. 페이지 지금 283페이지입니다. 어리버리 지금 앞에서 막 찾는 분 있는데 빨리빨리 넘어오세요. 283페이지. 준비되셨죠? 그렇죠. 그렇죠. 메모지 준비하시고 한번 저랑 하는 스피드에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83번을 먼저 보자고 했습니까? 물론 어떤 문제인지 한번 지문을 눈으로 전체 봐야죠. 이게 10줄짜리인지 20줄짜리인지 딱 봤으면은 이게 뭐야? 어리버리하는 순간에 빨리 넘어가 83번을 보는데 83번을 보면서 A, B, C, D를 보는데요. 처음에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이 길면 길수록 좋아요. 우리가 힌트가 많이 생기니까. 그런 얘기죠. 그러면 A번 볼까요? 먼저
질문 먼저 필자는 이 경찰 조사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이런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소사 시스템은 이때 도 오모테 이마스카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벌써 키워드로 뭐가 나왔어요? 아하. 경찰, 검찰, 경찰. 조사 시스템에서 머릿속에 써도 되고 머릿속에 해서 줄만 쳐놔도 되겠네. 그 다음에 A번을 볼까요? 범인 검거율. 재밌겠는데 범인이 나오네. 검거 1번은 몰라도 한국어 한자 아는 분들은 바로 알 수 있죠. 검거가 나오네. 그 다음에 보세요. 등이 높음으로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1번 경찰은 검거율이 높다 안 높다? OX 문제로 골든벨을 올리는 거죠. 그죠? 골든벨을 울리는 거죠. 보면서 맞히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B번 지문 등록제도 아하 지문 문제가 되지. 내가 범인이냐? 평소에 일본에 관심이 있던 사람이 유리한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일본에서는 지문에 대해서 모든 외국인들한테 다 찍어라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어때요? 우리가 범인이냐? 아니 범죄자를 보고 찍으라는 지문을 나는 왜 찍어야 돼? 라고 트러블 생기잖아요. 이거 인권 침해다. 이러한 문제를 상처를 알고 있었다면은 경찰 조사 시스템, 검거율, 뭐가 나와요? 지문. 이 정도 되면은 내용 파악됐습니까? 신데렐라가 왕자님 만나러 가나 보다 정도 파악은 되잖아요. 넘어가 볼까요? 실제에서 과학적인 조사에 힘을 쏟고 있다. 그렇죠? 과학적인 힘을 써야 될 것이다. 하나하나의 그러한 것은 필요 없어요. 세부적인 것은 키워드만 찾아내세요. 과학적인 조사. 더 힘 좀 써라. 그렇죠? 여기에 힘을 써라. 힘을 플러스해라. 이런 얘기다가 나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국민들은 프라이버시. 자, 프라이버시 등은 뭐죠? 개인의 그 프라이버시죠. 말 그대로 사생활의 를 마모떼 호시 또 오모떼로 지켜줬으면 좋겠다. 지문 얘기가 나오면은 반드시 나오는 게 내 개인적인 사생활. 그렇죠? 사생활 보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그러한 것과 트러블이 일어날 것이다. 파악이 됐으면은 맨 마지막이요.警察の 모라르가 뭡니까? 모럴이죠. 자기의 도덕 문제만 해결한다면 범인 검거율은 올라간다고 생각한다. 이런 거랑 상관없이 대안으로 나온 게 검거율 높이는 방법 또 뭐가 있어요? 나오죠. 경찰의 도덕성. 자, 여러분 보십니다. 저랑 여러분이 간단하게 제가 적었지만은 실전에서는 밑줄을 치든가 그러니까 문제지 어차피 가져오지도 못하는 문제지. 그래서 면필각 쓰란 말이야. 그걸 뭐 재생해서 또 쓸 겁니까? 그거 다시는 그 문제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써가면서 검거율, 지문, 과학조사 이렇게 어때요? 같은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지금 연결이 되어 있고 사생활에 대한 반대적인 하나의 차원이 나오고 이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경찰의 도덕성이 문제가 되는가? 전부 다 경찰 조사 시스템에서 걸리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 하나를 가지고 내용 파악 이 정도 됐다면은 이제 앞으로 굉장히 진 기문의 뒷부분에 뭐가 나올 것이고 도덕성이 나오겠죠. 그죠? 그다음에 경찰의 모럴이 나오겠지. 대충 파악됐잖아요. 신데렐라를 죽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84번 볼까요? 하나 더 봅시다. 아떼 이나이 모노예요. 그죠? 내용과 맞지 않는 거 상관없어. 지금은 일단은 체크만 해놓으시고 키워드를 찾는 거 볼까요? A번. 일본의 범인 검거율은 다른 나라보다 높은 편이다. 똑같이 나왔네 아까. 검거율 높다. 이런 얘기가 중복되겠구나. 자, 두 번째 보세요. B번. 지금의 외국인 등록법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이다. 지문. 그죠? 지금 사생활 반대하는 사람 있겠지. 그 다음에요. 일부의 일본인의 지문은 경찰에 등록되어 있다. 등록되어 있겠죠. 그죠? 있겠죠. 뭐야 엽기적인 그 범인에 지문해가지고 영화도 많이 봤잖아. 춤추는 대수사선 봤어요? 그런 거에는 지문 같은 거 검사하잖아. 찍고. 그렇다면 있겠지 뭐 상식적으로. 자, 그 다음에는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그거죠. 자, 등록된 지문이 경찰에 악용되는 것이 아닐까 염려하는 캐넨스로 중요한 단어죠. 캐넨스로 난독한자에 중요한 단어입니다. 히토다치가 이루요다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이다 라는 문제가 나왔네요. 염려하는 사람 있었죠. 프라이버시. 그렇죠. 두 가지의 문장만 보고도 더 이상 손을 댈 것이 별로 없을 정도의 내용이 정리됐다면 이 긴 문장에 요점 정리됐어요? 희망 생깁니까?
생겨야죠. 그죠? 봅시다. 이제는 바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81에 84. 빠른 시간 넘어가고 오늘 여기까지만 할 테니까요. 1번의 경찰은 범인 검거율은요. 켄교리츠와 욕심이 생기네요. 그렇죠? 범인 검거율 할 때 검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중요한 단어죠. 검사다, 검찰님 할 때 검자는 앞에 나무 목자가 들어가는 거. 한자, 파트 5에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체크하시고요. 여기서 그쪽 강의 넘어가고 싶은데 꼭 참고 오늘 독해만 해봅시다. 검거율은 다른 나라보다 높다고 욕구 위아래로 우리 벌써 파악했는데 이런 거 나와봤자 눈에 담아두지 말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경찰은 우수하다라고 사람도 있지만 와타시와 소와 오모하나이 이거네요. 우리가 독해에서 또 하나의 파트는요. 내 생각이냐 필자의 생각이냐 일반적인 생각이냐를 과감하게 나누어서 그렇죠? 요즘에 나올까요? 필자냐 아니면 일반적 견해냐 이것이 공통되느냐 틀리냐를 따라서 취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요것을 항상 구별해 나가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한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그 송 선생은 그렇죠? 송 선생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생겼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생각 어떠냐 이거죠. 그게 중요한 거라고 그게. 그렇죠? 그 취지가 틀려지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또 고민하는 사람이 있네요. 넘어갑시다.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 자기는 검거율이 어때요? 높은 거나 상관없이 우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된 거죠. 넘어갑시다. 일본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건의 호톤도와 대부분은 나나카노 카타치데 어떠한 건 어떠한 형태든지 간의 형태로서 히가이샤또 지나가때 있다가 중요한 사건은 어떻게든 피해자랑 연결이 돼 있겠지. 원한 관계라든가 뭐 치정 관계라든가 돈 관계라든가 유산 관계라든가 라고 있었지만은 그다음에 뭐가 납니까? 목격자가 있다 또까 소위 있다 지나가리가 목격자가 있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건과 관계된 뭔가 증거가 있으면은 그런 지나가를 통해 가지고 경찰의 조사를 도와주었다. 그죠? 5개 때 그랬대 있다 노다로 이런 말이네요. 결국은 많은 형태가 피해자랑 그 어떤 그 치정관계라든가 주변 사람의 관계였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이따 까죠. 그렇지 않다면 그런 것이라든가 목격자가 있어가지고 운 좋게 저 사람 범인 그러면 오 땡큐 잡았던가 두 가지였던 얘기죠. 그 다음에 시카시가 이런 게 무서운 거야. 그죠? 이런 게 무서워요. 그러나 시카시 나오면 머리에 그죠? 힘을 딱 줘야죠. 지금까지의 시대 고레카라노 이제부터네요. 시대 불특정 특대노 닌겐어 타케토니 시다. 아무 상관없는데 그냥 오늘 날짜 꿀꿀하네. 그러면서 칼 들고 팍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세상에. 아무 상관없는데 그런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어떠한 원한이라든가 이러한 선을 어떻습니까? 차분하게 쫓아가면 언제 해결된다는 생각은 통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통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그것이 문제죠. 주변 사람 아무리 해봤자 그냥 부산에서 놀러 왔다가 날씨 꿀꿀하다고 사건 일으키는데 어떻게 하냐 거야. 그게 문제가 됐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경찰이 원한에 그 주변의 인간관계의 어떠한 그 관련 때문에 거기에 박혀가지고 뭐가 나왔죠? 코다와루. 이걸 지우면 안 되는데 상관없죠? 코다와루. 아이고 숫자를 쓰나요? 거기에 집착이 되고 구속되어 가지고 난독한타죠? 코다와루. 거기에서 얽매여 있는 이상은 카길이 뭐가 나왔어요? 1번. 대충 뭐가 나왔습니까? 대충 나왔죠. 여기까지만 해석이 돼도 우리가 그 얽매는 한 범인의 검거율은 어때요? 점점 높아져? 아니겠죠? 농담하지 마세요. 선생님 말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81번 바로 다 나오잖아요. A번. 범인의 검거율은 켄교리츠와 콩고 마스마스 사가로 내려갈 것이다. 라는 것이 답이 되겠죠? 자, 이제부터는요. 현장의 감과 어떤 그 치밀한 꾸준한 그렇죠? 지미치라고 했죠? 이것도 하나 체크해 놓을까요? 지미치. 중요한 단어니까. 아이고 글자 조그매졌네요. 지미치. 어떤 거죠? 견실한 방법, 튼튼한 방법으로 나가는 그러한 것을 해봤자 꼼꼼하게 한다고 치더라도 적어놓고 넘어갈까요? 자, 이렇게 우리가 그 서로의 인연관계를 추구하는 것보다도 이제는 뭐라 해야 되죠? 과학적인 조사에 자기의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이다. 오크 베키데와 나이 다로우까라고 지금 문제 나오고 있죠? 경찰들을 늘려봤자 사람 쫓아다녀봤자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사람이 필자의 주장입니다.
대충 잡히죠? 중간에 뭐 목격자도 없겠다. 아무 인연도 없는데 그럼 뭐만 잡아? 현장을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된다는 뭐 그런 막 생각 들잖아요. 이거 소설을 잘 읽어보면 다 알아. 이런 거는 넘어갑시다. 그 하나라고 생각해야만 될 것이その一つとして考えるべきなのが지문, 그렇죠? 지문은 도록制度, 지문을 다 등록시키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아닐 것인가. 일본의 법률에서는요, 외국인 등록에 한해서는 지문을 누르는 거 뭐라 그래요? 오나치라 그러죠? 그렇죠? 누르는 그러한 우리나라의 그 날인이라 그러는데요. 누르는 것을 지문 찍겠대로 의무화시키고 있다. 외국인은 다 지문 찍어야 돼. 외국인 등록법의 개정에 대해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는요, 내용이 어때요? 지문 반대하는 쪽에 보통 평범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보면서 우리는 이 사람 봐라 라고 필자를 한번 다시 봐야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지문을 찍는 것은 범인을 취급한다는 그 이미지가 있어서 싫다는다면은 일본 국민 모두가 찍어라. 그럼 평등하지 않느냐. 참 재밌는 말 하네요. 그렇죠? 점수 50점이 낮다고 생각하면 다 같이 50점 맞아라. 그럼 1등이다. 이런 거랑 똑같은 얘기네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このような主張をすると今度はプライバシーの侵害だという 프라이버시 문제 걸리지 않느냐. 다 찍어도 내 지문 갖고 너 어떻게 할 줄 알아?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어떤 얘기 나오죠? 반대운동이 그러나 시카시 또 나오죠? 시카시가 나오면 머리 한번 팍 정찰해야 됩니다. 생각해봐라. 지문을 찍는다고 해서 다 그것이 프라이버시가 되느냐? 그랬다고 해서 뭐 특별히 문제가 되겠느냐라는 이상한 주장하고 있죠 지금? 쫓아가 봐야 됩니다. 문제는 그런 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그런 경찰들이 그것을 갖고 다른 데 쓰느냐. 그것이 문제다라면서 아까 뭐가 나왔습니까? 쭉 나오니까 도덕성이 나왔죠. 경찰의 도덕성. 바로 이것이 아니겠느냐 이거죠. 자기가 뭐 캥긴다 그래요 우리나라 말에. 자기가 뒤끝이 깨끗하다면은 지문 찍은 거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는 주장을 지금 피고 있어요. 맞든지 틀린지 필자의 주장입니다. 넘어가니까 어때요? 밑에 세 번째.警察のモラルの 問題である 경찰의 도덕성 문제다. 현재 법률 중에서는 그 모라르가 마모레나케레바 현재 법률 중에서도 있는 현행 법에서도 도덕성이 없다면은 이걸 가지고 별의별 나쁜 짓도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지문 하나 때문에 도덕성보다도 우선화 되겠느냐라는 것을 주장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지문을 전원 등록하는 거랑은 그 범죄로 악용된 상관없다. 그건 도덕적인 문제라는 주장으로 끝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여기에 대해서 반발할 수 있고 동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남은 시간에 할 일. 여기서는 그게 아니죠. 이 사람의 주장을 빨리 파악해서 문제 들어갑시다. 81번 끝났고요. 82번 보세요. 우시로 메타에와 도유 의미 됐을까? 이것을 가지고 본문을 읽어가지고 체크한다고 천만의 말씀이죠. 물론 내용 앞뒤로 해도 되지만은 그런 문제 나오지 않아요. 이거 옛날에 배워서 암기했던 사람 맞는 겁니다. 실력이네요. 우시로 메타라는 것은 어때요? 뒤가 좀 구린다는 말하죠? 뒤가 구린다. 그것이 우시로 메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맞는 것은 야마시네요. 야마시. A번. 야마시의 뜻은요. 꺼림칙하다 이거죠. 또는 우시로 그라이 뭐 이런 식의 표현도요. 막 구리다 이런 표현이 있네요. 야마시란 단어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거 하나네요. 83번입니다. 아까 우리가 쭉 해왔는데 문제 파악 다 됐으니까 참 편해졌죠. A번은 다른 나라보다 범인 건거리 높음으로 우수하다고 필자가 생각하느냐? 아니었어요. 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죠. 두 번째. 지문의 등록제도 등을 실행해서 과학적인 조사에 힘을 쏜다고 나는 주장합니다. 라고 계속해서 말해왔잖아요. 그죠? 답은 B번. C번, D번은 즐기세요. 어떤 식으로 거짓말하고 있는가? 자, 다음에 84번 보세요. 내용에 맞지 않는 것. 이게 포인트네요. 맞는 것이 아니라 일본 범인 검거율은 다른 나라 사람보다 높은 편이다? 처음에 썼지. 근데 높다고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 나왔잖아. 그럼 내용이 맞지요. 이번 외국인 등록법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 있다 그랬잖아요. 일부는 아까 그 사생활 침투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모양이다라고 썼으니까 있을 수 있는 거죠. 3번. 일부의 일본인 지문은 경찰 등록되어 있다? 물론 있겠죠. 우리가 본 영화 한 것에 비해서. 하지만 여기엔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죠? 나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이 써 있네요. 자, 4번은 볼 거 없죠. 등록된 지문이 경찰에 악용되는 것이 아닐까 염려하는 사람도 있는 모양이다.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답은 상관 아때 이나이를 썼기 때문에 C번이 답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텐데 나머지 부분의 독해를 여러분이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해설서 잘 나왔잖아요.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이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훈련을 하시면 분명히 점수 올라가겠죠. 자, 오늘은요. 파트 8
독해를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를 두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